유병헌 변사체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수원 천막 현장 상황실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병헌 변사체가 경찰 발표에 따르면 6월 12일 날 발견돼서 7월 22일 새벽까지 순천 장례식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경찰 관계자와 기자 한 분이 저희 당에, 경찰 관계자는 뭐 저희 당에 직접 온 게 아니고 경찰 관계자를 인터뷰한 기자 한 분이 저희 당에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CBS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과연 그 변사체가 유병헌이 맞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국가수 관계자가 유병헌 변사체로 보여지는 그 변사체의 시실 크기를 측정해 본 결과 150cm였다. 국가수는 7월 25일 날 발표를 159.2cm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안 맞다. 그 다음에 그 기사 내용은 그 변사체의 윗니빨이 5개 내지 7개다. 국가수는 25일 날 발표하기를 금니빨 10개인데 윗니빨은 6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아랫니는 안 보였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수는 25일 날 금니빨 10개 중에 윗니빨은 6개고 아랫니빨은 4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사는 금니빨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사체가 과연 유병헌 변사체가 맞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에게 제보된 내용은 이 기사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7월 21일인지 7월 22일 새벽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어쨌든 국가수 요원 3명 내지 4명이 그 순천 장례식장을 왔고 그래서 그 변사체를 감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순천경찰서와 전남도경 관계자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관계자가 그 입회 직후에 그 기자, 국민일보 기자고 한 분은 CBS 노컷 기자고 다른 두 분의 통신사 기자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기자분들이 듣거나 봐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얘기하기를 그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유병헌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자리에서 국가수 직원이 유병헌의 키를 쟀는데 150cm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저희 당에 그런 내용의 제보를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그 경찰 관계자는 유병헌이 아니다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점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는데요. 첫째는 기사에 따르면 6월 13일 그리고 6월 13일에 순천서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순천서인 것 같습니다. 순천경찰서는 6월 13일에 그 변사체의 좌측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컵에 담가놓고 일주일 뒤인 18일 1차 지문 채취를 시도했으나
융선이 나타나지 않아 실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그리고 6월 22일 다시 열가열법을 통해 지문 채취를 다시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2일 날 국가수가 오른쪽 그 변사체의 오른쪽 두 번째 검지 손가락에서 지문 채취를 성공했고 그 결과 그것이 유병헌과 일치한다. 이렇게 순천 장례식장에 통보가 됐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6월 달에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변사체입니다. 유병헌을 전혀 연관성을 의문도 갖지 않은 그냥 변사체일 뿐이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변사체에 대해서 그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변사체의 신원 확인 차원에서 지문 채취를 시도한 겁니다. 6월 달에 두 차례 걸려서. 그러면 이미 부패된, 상당 부분 부패된, 무려 80%의 해골화가 진행된 시체라고 하니까, 거기서 제일 그래도 지문 채취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왼쪽 손가락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가장 지문 채취에 그래도 할 만한, 적합한, 그래도 성한 손가락은 왼쪽 손가락이었습니다. 왼손 손가락. 근데 거기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융선 확보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 22일 날 국가수가 오른쪽 손가락에서 지문 채취에 성공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과관계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적어도 7월 21일까지는 6월 12일 날 발견해서 7월 21일까지는 유병헌과 연관성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 보입니다.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21일 혹은 7월 22일 새벽에 국가수로부터 DNA 검사 결과와 지문 대조 결과가 유병헌이다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변사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문 채취를 시도하고 이 사람의 DNA 검사를 시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병헌을 연관시킨 이유, 누가 최초로 무려 40일 이상 전혀 유병헌과의 관련성을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유병헌으로 연관을 시켰고 유병헌이 머물렀던 그 송치제에서 채취한 유병헌의 DNA 것과 이 변사체에서의 DNA를 대조해 볼 생각을 왜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갑자기 날라드는 겁니다. 갑자기. 이 두 가지 의문, 지문 채취와 왜, 누가, 언제 유병헌과의 연관성을 의심해서 유병헌과의 DNA 대조와 지문 채취 대조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일보에 정말 국내 유수의 석간신문인 문화일보에 정체불명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광고주와 그 광고를 실는 주체가 없는 광고입니다. 거기에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으로 지칭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흑색 선전입니다. 선거를 겨냥한, 선거 이틀을 남겨놓고 석간에 이렇게 광고를 실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의도적인 광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정치연합의 민원법률국의 실무자가 중앙선관위 조사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문의해본 결과 2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관위 조사과는 어제 문화일보 광고 내용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즉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입니다. 탈법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문서 도화에 의한 탈법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이 정체불명의 선거법 위반 광고를 실은 광고주가 누군지, 그리고 이 광고를 실은 비용을 얼마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선거법 위반의 혐의도 함께 문화일보도 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김용남 후보 이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허위 축소 신고로 판정이 나서 도하 모든 투표소별로 5매의 공고문이 약 5억 원의 시가 차익을 누락했다라는 공고문이 실렸습니다. 공고문이 부착됐습니다. 한 투표소별로 대체로는 후보자들의 벽보가 붙여있는 그 부분에 5매씩의 신고사항 누락 부분을 5억 원 누락 부분을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내일에는 투표소별로 입구에다 이러한 공고문이 붙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결정을 했으면 응당 중앙선관위로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의 축소 누락이 분명하다고 판정을 내렸고 거기에 대한 공고문까지 붙이게 했으므로 당연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선거법 위반을 수사를 하도록 고발하는 것이 중앙선관위 혹은 경기도 선관위의 당연한 대응 처사입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까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했기 때문에 중복 고발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속아 웃을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를 냈고 저희 후보, 즉 손학규 후보의 상대방이 하는 이 불법 사실에 대해서 우리 후보를 돕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으로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과 중앙선관위의 고발 혹은 경기도 선관위의 고발은 다르지 않습니까? 경기도 선관위 혹은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불법사실 위법 혐의가 있으면 응당 고발을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무입니다. 어떻게 정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가 혹은 경기도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직무 태만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